김경영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삼선짜장 아닌 삼선응원 김경영과 함께 하천 요리를 좋아하는 오늘 저희가 좀 다뤄볼 주제가 월성원전 조기 폐쇄 문제. 조기 폐쇄한 게 문제다, 잘못됐다. 업계용어로 이제 야로가 있었다. 야로는 어느 나라 말이지? 일본 말인가요? 뭔가 꼼수가 있었다. 꼼수.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네. 게 오로지 반 문재인 정권 타도. 네. 근데 뭔가 이제 잘못한 걸 다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찾아내야죠. 그 찾아도 별로 없지 사실은. 찾아낸 것 중에 이제 월성원전 원전. 조기 폐쇄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기 폐쇄 문제.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감사원의 주장은 뭐냐면 왜 멀쩡한 원전을 거짓말로 이제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경제성이 없다고 평가를 해가지고 이걸 조기 폐쇄했냐? 그런데 월성 원전은 이미 2012년에 수명이 다 됐어요. 원래는 원칙은 그냥 사용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폐쇄하는 게 원칙이죠. 그쵸. 예. 폐쇄하기가 좀 아깝다. 예. 그러면 이제 다시 안전성 검사를 해가지고 안전한지 그렇죠. 아닌지에 따라서 네. 조금 더 수명을 연장하거나 그렇습니다. 네. 아니면 그대로 해서 폐쇄를 하거나 이제 이래야 되는 게 원래는 원칙이죠. 그렇죠. 이게. 네. 역시 이것도 2012년에 이미 설계 수명이 다 됐기 때문에 네. 실제로 폐쇄를 했어야 되는 원칙인데 한수원에서는 연장을 좀 계속 해가지고 써보자. 아직 쓸만하다. 이제 잘 이렇게 고쳐서 주장을 쓰면 됩니다. 했는데 2017년에 서울행정법원이 이 연장 운행하는 것은 위법이다. 연장 운영을 결정하는 과정에 좀 문제가 있었다. 그렇지. 그래서 법원도 이미 연장을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결정을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폐쇄하는 게 당연한 거지. 경제성이 없는 문제뿐만이 아니고 네. 안전성이라든지 운영 연장을 하는 과정이라든지 애초에 문제가 있었다. 원전은 첫 번째가 경제성보다는 안전성이거든. 안전성 문제다. 안전성이거든. 네.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이 안전성 문제는 아예 따지지 않고 경제성만 가지고 따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지. 감사원이 감사를 할 때 안전성 문제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그렇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도 빼버리고 오직 경제성 체크만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따졌다는 거죠. 원전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 그렇죠. 입장에서는 이 원전에서 계속 함정수소 누출 사고 뭐 네. 여러 가지 계속 네. 이 자잘한 사고들이 계속 발생을 해왔기 워낙 때문에 오래된 원전이니까. 워낙 오래됐고 그래서 이제 불안하잖아요. 주변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민들은 당연히 이거 빨리 폐쇄해라 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기 시작을 한 거고 그렇죠. 이런 주민 수용성 자체를 완전히 다 무시하고 이게 경제성이 남아있는데 왜 폐쇄했냐 그렇게 감사원이. 주장을 했는데 네. 이 내용을 뜯어보니까 경제성 평가 자체가 잘못됐느냐 이것도 좀 애매한 측면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성을 평가할 때 안전성을 보강해야 되는 비용 오래된 이게, 원전이니까. 그렇지, 오래된 원전이기 때문에 뭔가 콘크리트도 더 발라야 되고 대체로 이게 많이 들어간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이게 예전에 캐나다 같은 데는 그 노후 원전 수명이 다 된 원전을 연장을 하려면은 4조 원을 더 추가로 투자해요. 추가 비용 4조 원이 필요하다. 차라리 그렇게 하느니 새로 짓는 게 이 낫죠, 그렇지. 추가 비용을 계산했을 때는 경제성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폐쇄를 한 이런 사례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감사원이 경제성 평가가 문제 있다라고 주장을 했을 때는 원료를 얼마에 사오고 가동할 때 기초 비용이 얼마고 이런 것만 따져봤을 때는 아직 더 돌릴 수 있는데 경제성 있는데 왜 니네 폐쇄했어? 라고 지금 감사원이 주장을 했는데 사실은 안전 설비를 보강을 더 해야 되는데 거기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걸 빼버렸다. 네, 안전설비 비용을 빼고 그냥 갖다 원전만 무리하게 위험을 무릅쓰고 돌려서 생산해내는 그렇죠. 네. 발전 비용만 가지고 경제성을 평가를 하는 경제성 있는데 왜 그랬냐? 이런 무식한 감사원의 감사 방식. 이게 진짜 이게 정치적인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정치 감사가 되는 게 이제 정치 그런 감사는. 측면이 있다. 지금 이제 언론에도 많이 소개가 되고 논란이 많은 그 문제의 인물이지 않습니까?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아주 파격 승진을 했지. 월성원전 그 감사 몇 그거를 단계를 뛰어넘어서 감사원 사무총장이 딱 넘버 2가 된 거죠. 네. 근데 이 유병호라는 사람의 얘기를 좀 보니까 뉴스타파나 이런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감사원의 감사 업무를 맡기에는 너무 정치적이고 좀 공격적인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감사원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오로지 정치적인 의도만 가지고 움직이는 네. 인사권자의 아첨하고 입맛을 맞추고 입만 맞추고 이 사람이 이제 그 감사원의 부하 직원들한테 보낸 메시지나 뭐 어떤 뭐 업무 지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무슨 감사 업무를 뭐 사냥을 한다든지 고래를 잡아야 된다든지 호랑이 막 이런 걸로 막 비유를 한다든지 뭐 사냥감을 보듯이 감사 대상들을 보는 방식 아니면 뭐 스토리를 잘 짜야 된다든지 그렇지. 실제로 그렇게 직접 감사팀에 가서 그렇게 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그림을 그려줬다는 거죠. 예. 문건에서 유병호 국장은 월성원전 재감사를 위해 오늘 직접 사무실로 가서 스토리라인과 큰 그림을 전달하겠음이라고 알립니다. 유병호 국장이 그린 스토리라인과 큰 그림은
배공규 산업부 장관을 직권 남용으로 정재원 한수원 사장은 업무상 배임죄로 몰고 가겠다는 겁니다. 이 그림을 짜줬다는 거죠 지금 유병호가.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유병호가 짠 그 시나리오대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소위 이제 윗선 수사까지도 이제 검찰이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유병호가 조기 폐쇄 부적절이라는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감사 결과가 정해져 있고. 그 정해져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그 감사 결과에 맞춰서 그래서 안전성 문제나 수용성 같은 거는 이런 건 빼버리고 감사 범위에서 제해라. 유 국장은 2020년 7월 29일 월성 고스톱 2차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은 국회 감사 요구의 내용과 취지에 맞지 않아 감사 범위에서 제외했다는 논지로 정리하고 땡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요한 건 경제성이에요. 그렇지. 집중해라. 그래 경제성만 가지고 그것도 돈 들어갈 경제성은 빼고 돈 나올 경제성만.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스토리를 딱 만들어주고. 그렇지. 그렇게 해서 감사가 진행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유병호 사무총장이 사무총장 맡고 나서 감사원이 딱 어디를 조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타겟을 딱 잡아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방송통신위원회라든지 딱 문재인 정부 출신의 위원장들이 있는데 노려가지고 감사를 막 하고 MBC 막 감사하고 박문진 막 감사하고 KBS 막 감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트집을 잡아내가지고 검찰로 넘기고 자꾸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 있는 자리. 그래서 임기를 보장해줬고. 그렇죠. 이런 자리들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때 취임했던 사람들이다. 왜안 이런 나가냐? 거지, 실제로 왜 안 나가냐? 감사반들을 대거 투입을 해가지고 들쑤시고 막 들쑤시고 나올 다. 때까지 그냥 파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나올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하면은 업무가 진행이 안 돼. 마비가 돼버려 완전히. 감사반들이 와가지고 서류 그냥 다 갖다 끄고 다 가져가 버리거나 아니면은 다 계속 꺼내놓고 갖고 오라고 하고 막. 주지도 않거든. 어. 그래서 그만둘 때까지 계속 감사를 하겠다. 문재인 정부가 통계 조작을 시도했다. 표본 조작을 해가지고 소득주도 성장이 뭔가 작동을 하는 것처럼 조작을 했다. 이런 식의 지금 주장을 또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당시에는 내가 기획재정위원회에 있어가지고 네. 이 내용을 좀 알죠. 이 가계 동향조사라고 이제 통계청에서 이제 매년 하는 조사가 있는데 전 국민 가구를 다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몇 군데의 가구를 표본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지금 뭐 소득이 늘었다, 뭐 소비가 늘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렇죠. 이 방식이 옛날부터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소득의 형태나 지금 소비 형태도 많이 달라졌는데 아, 네네네. 표본 추출 방식이나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박근혜 정부 때도 계속 제기가 됐어요. 네네네. 그래갖고 박근혜 정부 때도 이런 방식들을 다시 좀 개선을 하라라고 하는 지침이 내리죠. 이때부터. 그렇죠. 그 이제 새로 개선된 방식을 이제 해서 통계를 냈는데. 네네네. 근데 사실 그 통계 결과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자랑할 만큼 아주 잘 나온 것도 아니에요. 소득이 악화된 걸로 나왔어.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했는데 왜 소득이 악화됐냐 막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해요. 네네. 그러니까 통계청장이 얘기를 합니다. 미리 이 말씀을 다 드렸다시피 이전하고 통계 방식, 표본 추출 방식이나 표본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전년도 것과 똑같이 비교해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이거는 통계 방식이 현재 시대에 맞게 실제로 변화된 것이지 통계 조작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 마치 무슨 데이터를 조작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통계청에서도 당시에 와서 충분히 그 당시에 이걸 해명을 했고 네. 지금 여당들도 그 문제를 처음에 지적을 했다가 전년도 거하고 이게 비교 분석하는 자료로 써서는 안 되는구나. 직접 비교는 안 되는구나. 알고 이제 네. 이게 마무리가 됐던 사안이에요. 네. 그런데 또다시 난데없이 또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이것도 감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1차 감사를 가계도- 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어. 이게 조작이라고 안 나왔어. 그래서 감사 기간을 추가 연장을 해가지고 이것도 아마 또 뭐가 나올 때까지 계속 감사를 하려나 보지. 그러니까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인정할 때까지 계속 감사를. 사실상 이제 기우제식 감사가 아니냐. 기우제식 감사. 기우제식 감사. 그렇죠. 기우제식 검찰 수사에 이어서 기우제식 감사. 나올 때까지 한다. 죄가 나올 때까지 이재명 대표 계속 압수수색하고 수사하고 털어대듯이 여기 감사에서 잘못이 나올 때까지 계속 감사를 계속한다. 감사 기간을 계속 연장한다. 네. 추가로 연장하고 또 네. 연장하고. 네. 예. 그러면 네 죄를 내가 알렸다 이제 와서 자백을 할 때까지 그냥 기다리겠다는 건 사실 마찬가지. 그래서 예. 지금 윤석열 정권이 바로 정치 보복 정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으로 돼 있긴 하지만은 완전히 정치적으로 독립돼 있는 기구입니다. 헌법기관이죠. 이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이 감사원은 독립기관인 걸 완전히 포기했어요. 지난해 적 있죠. 10월 달에 국정감사에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 국정기획비서관에게 오늘 또 제대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언론 보도 관련해서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다시 말해서 이런 감사 진행 사항들을 일일이 대통령실에 그대로 보고를 다 하고 있었다. 네. 그럼 보고만 했겠냐? 지시도 받겠지요. 이런 식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던 것이고, 이것은 명백하게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하는 감사원법 제2조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는 거지요. 그럼 앞으로는 좀 감사는 어떻게 좀 단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의원님? 이렇게 해서 감사원의 중립성까지 이렇게 다 망쳐버린 감사원장, 네네네. 그다음에 감사원 사무총장, 네.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됩니다.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책임을 지어야 될 건지에 대한 방법들을 좀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